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본투표를 12일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약진하고 심상정 후보가 토론의 효과를 얻는 등 대선 지지율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치소에서 식임을 전폐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의 외교 정책으로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가 작년 상반기에 장시호, 조카 장시호 씨에게 했다는 특검 조서에 나온 진술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참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극진히 모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대목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장시호 씨가 작년 봄 여름쯤 상반기에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까탈스럽다. 삼성동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청와대에 데려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된 증언은 최순실 씨를 17년간이나 차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 운전기사 증언에도 나와 있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순실이가 많이 하나 막 떠들래. 내가 봐서 그런 것 같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기억은 내가 안 하지만 그렇구나. 아이고 아침부터 자기가 공주인지 알아 봐? 뭐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한 거라. 아이고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알아 봐? 저 엄마한테 엄마 자기 아직 공주인지 알아 봐? 네, 고 교수님. 지금 들어보면, 자, 최순실 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운전기사가 최순실 씨가 공주라고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장시호 씨한테 까탈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의리와 이렇게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자기 속내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속마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까탈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생활 자체를 공주로 한 데다가 특히 그 뒤에 얘기, 그 가사도우미까지 청와대에 데려갔다는 게 특히 그 까탈스럽다는 것은 아마 그 음식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장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소식을 하고 그때 알려지기로는 그 70대 할머니인가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이 청와대 가서 계속 그 일을 해준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삼성동에도 또 전문가가 또 오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저런 면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까탈스러운 것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도 우리도 또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그 운전기사한테 했다는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그렇죠.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다 보면은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데다가 아마 자기 속내로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기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나 나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의리와 이 배신사에서 계속 오락가락 갈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중성의 단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죠. 지난 1월 중순에 했던 헌재에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5개월 뒤인 지난 17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존경했다. 몇십 년 세월 의리와 신의를 지켜온 관계다. 자, 이게 이제 이중성의 극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디스를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갈 타격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을 뭔가 다른 걸 노리면서 그럼 몇십 년을 모셔온 거 아니냐. 오히려 본인에게 더 타격이 국회의원 300명 있고 거기마다 이제 보좌진들이 공식적으로 9명씩 있잖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다들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영감이라고도 하고요. 자기 영감 디스하는 걸요.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들 해요. 네. 자, 이런 얘기가요. 최순실 씨는 왜 그러면 이렇게 이중성을 보였을까 하는 그런 대목을 짐작할 수 있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검찰 조사 상황에서 이제 검사 조사할 때 장시호 씨를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다. 나도 대통령 이야기 다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장시호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그래 이모 그렇게 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최순실 씨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모르쇠는 다 일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부분을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제 법적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네. 또 그전에 이제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리 뭐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단점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다, 뭐 공주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법정에서 아까 제가 법정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 씨가 조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네네. 이게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만약에 뭐 까탈스럽게 갖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뭐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결국 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최순실 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결국 똑같은 기조로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 측 관계자, 이제 변호인일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벌은 달게 받되. 이 벌은 이제 본인 얘기겠죠. 그렇죠. 하지만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이게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어떤 대응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최순실이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대통령이 지시한 걸 열심히 따라서 했을 뿐이지 본인은 본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떠넘기면서 본인이 져야 될 법적 책임을 일정 부분 덜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법정에 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최순실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이권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실제 돈을 준 것도 최순실과 정유라라고는 두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저렇게 벗어나려고 한다 한들 본인이 국정에 개입했던 문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긴 부분은 벗어날 수 없는 법적 테두리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또 핵심이 이대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대 비리 재판이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장시호 씨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대 입학비리, 정유라 입학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끼리도 이제는 좀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진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전 학장 암투병 중이라서 지금 상당히 뭐 기억이 안 난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바로 2015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이대 총장을 얘기하는 거죠. 대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이 승마특기생으로 들어온 학생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이 승마특기생으로 들어온 학생 바로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경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정도면. 그 학생을 딱 찍어서 묻는 거죠. 이제 뭐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관계하고 저 세 분들 소위 최순실, 최경희, 김경숙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네. 이 두 분들은 공동 운명체 관계고 네, 이쪽은. 저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아생연후, 내가 먼저 살아야 이런 관계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니까 서로 떠넘기기, 남탓, 상대로 떠넘기는 걸 그런 지금 폭로전이 나온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계들이 나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 뭐 김경숙 학장도 그렇고 최경희 총장도 지난 뭐 청문회에서 전혀 모른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잡아떼다가 지금 어쨌든 유증죄까지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뭐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유증죄까지도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경숙 학장도 사실은 보면은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 차관은 그렇게 좀 잘 봐달라, 알아서 좀 잘 해달라 이렇게 그 했다는 건데 주체들이 각자 지금 떠넘기는 그것도 양상이에요. 본인은 김종호는 전혀 그런 부탁 받은 적 없고 네. 사실은 최경희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최경희와 김경숙 학장 관계는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최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시키는 내 대로 했다. 책임은 지금 최순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박 대통령이 지시
지시를 해갖고 나는 그게 수행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약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 세 사람 관계에서 어떻든 떠넘겨야죠. 네, 그러니까 이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사이에서는 지금 서로 옛날에는 뭐 대면 보고까지 했다고 했는데 앞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최경희 전 총장의 국회 청문회 때의 증언을 보면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